네, 이번 시간에는 펀드 영업 실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펀드 투자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 그 펀드 실무에서는 일단은 집합투자증권이 바로 펀드라고 했죠.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는 집합투자증권이라는 용어는 쓰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펀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법적인 용어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펀드를 판매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실무가 있는지, 그다음 펀드를 환매할 때 환매란 말이 펀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환매는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를 매도, 주식을 살 때를 매수라고 팔 때를 매도라고 그러죠. 펀드에서는 매도하는 것을 펀드 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펀드 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수익증권도 뭐라 그랬죠? 이것도 펀드하고 똑같은 말이라 했죠. 결국 집합투자증권이나 펀드나 뭐 수익증권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런 거 전부 다 펀드하고 똑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의 투자 방식과 운영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투자증권의 그 판매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근데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펀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펀드 설정 방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펀드를 만약에 A라는 펀드를 하나 만든다고 할 때 그 설정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집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매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를 설정하는 건 모집식과 매출식인데 모집식이란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펀드를 100억짜리 펀드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자면은 100억짜리 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 100억을 투자자로부터 모으는 것을 모집식이라고 합니다. 투자자. 이 돈을 어디서 모으냐? 투자자 100명한테 모은다. 또 1000명한테 모은다. 이렇게 투자자한테 모으는 방식을 모집식이라고 해요. 반면에 매출식은 일단은 100억을 판매사 돈으로 해요. 판매사, 증권사나 은행의 돈, 증권사의 돈으로 일단은 증권사의 어떤 A 증권사의 자본금 예를 들어서 2천억이다. 2천억 중에 100억을 빼서 펀드 100억짜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파는 겁니다. 이 투자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요 경우는 매출식이고 모집식은 이 100억이라는 돈을 판매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100억을 만든 다음에 요것을 투자자가 매수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모집식은 제일 초기의 돈을 누가 만드냐면 투자자가 만드는 거예요. 매출식은 제일 첫 번째 100억이라는 돈을 판매사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집식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 예를 들어서 이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삼성증권이라고 치자고요. 삼성증권에 자금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판매사의 자금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펀드의 자금은 투자자가 아름아름 모아줄 거니까. 반면에 매출식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의 자금 부담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판매사가 기본적으로 일단 1000억을 사고 보니까 100억을 사서 이 100억을 각각의 투자자 한 10,000명한테 각각 파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매출식입니다. 그래서 모집식하고 매출식은 제일 처음에 돈을 누가 투자하느냐. 모집식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투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출식은 판매사가 투자해서 결국 판매자가 투자자한테 파는 방식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식은 판매사의 자금 부담이 없는 반면에 매출식은 판매사의 자금 부담이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기준가격 적용일인데요. 기준가격이란 말이 뭔지 모르시죠? 기준가격. 처음 이제 펀드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일반적인 분들은 기준가격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기준가라고도 얘기하고 기준가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의 가격은 뭐라 그러죠? 주가라고 그러잖아요. 주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펀드의 가격은 펀드 가격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기준 가격 또는 기준가 이렇게 짧게 격자 빼고 기준가 요런 말을 쓴다고요. 근데 펀드를 매수하면은 펀드의 매수가는 펀드의 기준가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기준가로. 근데 이 펀드 가격이 기준가니까.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는 오늘 가격으로 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준 가격, 기준가, 적용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준가 적용일이. 기준가가 적용되는 날짜 가격으로 사진다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펀드는 만약에 오늘 매수 청구를 하잖아요. 매수 청구를 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 오늘 매수 청구하면 오늘 사지잖아요. 그죠? 오늘 만약에 2시 30분에 삼성전자를 130만 원에 주문 딱 넣어가지고 130만 원이 딱 되면은 오늘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펀드는 오늘 매수 청구하면은 오늘 만약에 펀드의 기준 가격이 1,000이라고 칩시다. 이 1,000원에 안 사지고 그 다음 날 매수 청구한 다음 날 제2영업일 요때가 매수 청구한 날이 제1영업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2영업일 날 예를 들어서 뭐 펀드 기준가가 1,000 1.90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청구는 오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2월 10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2월 10일 월요일이고 내일이 2월 11일 화요일인데 오늘 만약에 펀드 1억 기준가 1,000원에 청구를 하면은 오늘 1,000원짜리로 사지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가격인 2월 11일 그러니까 제2영업일 기준가가 만약에 1,001.90이었다면 요 가격으로 사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시점에서는 내 펀드 가격이 얼마에 살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가 적용은 미래 가격이 적용된다고 그래. 미래 가격. 왜냐하면은 오늘 내가 매수 청구를 하지만은 오늘 가격으로 사지는 게 아니라 내일 다음 영업일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일반 다르기 때문에 요때 이 1,001.90을 기준가 적용일이라고 그래요. 기준가 적용일. 매수 기준가 적용일. 요때 매수 청구를 했지만은 기준가가 적용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차이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주식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주식 비중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되는 경우와 50% 미만 되는 경우가 차이가 있어요. 주식 프로 50% 이상인 펀드에는 어떤 펀드가 있냐면은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주식 혼합형 펀드가 있어요. 어쨌든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이 언제냐면은 3시예요. 3시. 오후 3시. 그리고 주식 50% 미만인 펀드는 기준이 5시예요. 그래서 주식 50% 이상인 펀드는 3시 이전에 매수 청구를 하면은 다음 영업일, 제2영업일 기준가로 매수가 돼. 그다음 3시 이후에 한 4시쯤에 만약에 매수 청구하면은 제3영업일 기준가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주식이 50% 미만인 경우는 기준이 3시가 아니라 5시를 기준으로 해서 5시 이전에 청구하면은 제2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이 되고 5시 이후에 만약에 매수 청구를 하면은 제3영업일 기준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이 30% 이상인 펀드를 4시에 매수 청구하면은 언제 기준가가 적용되느냐? 4시라면은 주식형 펀드니까 3시 이후면은 제3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주식 비중 50% 미만인 펀드가 6시에 만약에 매수 청구했으면은 언제 제3영업일에 기준가 가격이 적용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모든 펀드가 이러진 않아요. 모든 펀드가 주식 50% 이상이고 3시 이전에 하면은 제2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된다. 이게 100% 그러진 않아요. 왜? 이것은 펀드의 어떤 약관이나 아니면 규약에 따라서 약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내 펀드는 그 주식 비중 50% 이상이면 세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로 해서 요 기준가가 적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100% 모든 펀드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50% 초과되는데 제2영업일 기준가로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뭐 제4영업일, 제5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수가 결정이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판매 보수와 수수료인데, 우리가 펀드를 고객들한테 팔면은 사실 비용이 들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비용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펀드 수수료, 또 하나는 펀드 보수,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에는 펀드 투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펀드 수수료 형태도 있고 펀드 보수의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펀드 판매 수수료 하나 좀 빠졌네요. 펀드 판매 수수료하고 판매 보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매 수수료는 뭐냐면은 판매 행위의 대가예요. 어떤 뭔가를 펀드를 파면은 뭐 얼마씩 줘야 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 보수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펀드를 계속 관리해 주죠. 계속 뭐 중간에 운영 보고서도 보내주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의 대가예요. 이것은 판매 행위의 대가라고 하면은 이것은 계속적인 서비스의 대가예요. 서비스의 대가, 용역의 대가. 판매 수수료는 한도가 2% 한도예요.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를 2%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판매 보수는 1%가 최고 한도야. 1%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은 판매 보수만 받을 수도 있고요. 판매 수수료만 받을 수도 있고, 펀드라고 써놨네 이거. 펀드 보수가 아니라 판매 보수. 물론 펀드 판매 보수죠. 여기 앞에 펀드란 말이 빠져 있는데,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로 구분되는데 판매 보수는 1%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 수수료 개념하고 판매 보수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펀드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만 받는 펀드도 있고요. 판매 보수만 받는 펀드도 있고,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를 다 받는 펀드도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두 개 다 받는 펀드가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개 다 받는 펀드는 판매 보수, 판매 수수료를 각각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형태로서는 두 개를 다 받는 펀드도 있고 각각 하나씩 받는 펀드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받는 펀드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한번 보겠습니다. 펀드의 환매, 판매는 이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판매라는 것은 펀드를 매도한다는 거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매도할 수 있고, 만기가 펀드가 내가 만기로 정한 날이 돼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환매를 하느냐? 환매 가격 적용 방식도 미래 가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환매를 신청하면은 오늘 가격으로 매도되지 않고 미래 가격, 제2영업일 이후 가격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후 가격으로. 그래서 미래 가격이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미래 가격. 과거 가격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 가격 방식, 과거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MMF 일부 경우에만 한정되고, 원칙은 미래 가격 방식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매시 기준가격. 환매시 기준가격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기준가 적용일을 50% 주식이 50%냐 아니냐에 따라서 50%냐 아니냐에 따라서 3시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5시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3시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제2영업일 기준가가 환매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가 넘어가면, 이전에는 그렇고 이후에는 제3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거, 50% 미만인 경우, 여기 50% 이상인 경우였고, 미만이었을 때는 5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5시 이전에는 2영업일 기준가, 그다음 5시 이후에는 3영업일 기준가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환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저기 매수 시하고 다를 때 환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채권형 펀드하고 MMF예요. 채권형 펀드는 5시 이후에 5시 이전에 환매하면은 제2영업이 아니라 제3영업일. 그다음 5시 이후에 환매하면은 제4영업일이 된다는 거.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MMF 같은 경우도 이길 환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날 제2영업일. 5시 이전엔 제2영업일, 그다음에 5시 넘어가면은 그 제3영업일이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은데 채권형 펀드하고 MMF 같은 경우에만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다시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은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펀드를 매수할 때는 주식처럼 매수한 시점의 가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래 가격, 다음 날 가격 또는 다음 날 가격이 적용된다는 거. 제2영업일 또는 제3영업일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주식형 펀드는 주식 비중이 50% 이상, 50% 초과하잖아요. 50% 넘어가니까 3시 이전에 만약에 환매 청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2영업일 기준가로 매수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2영업일 기준가로. 근데 표현을 이렇게 제2영업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매수 청구한 날이 제1영업일이라고 하면은 다음 날이 제2영업일이잖아. 그 다음 날은 제3영업일이 되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표현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요 제1영업일을 T1, 제2영업일을 T 플러스 1일, 제3영업일을 T 플러스 2일 이렇게 표시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T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경우에 제2영업일 기준가인데 제2영업일을 T 플러스 1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제2영업일, 이럴 때는 T 플러스 1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제2영업일이나 T 플러스 1일은 같은 말이에요. 제3영업일이나 T 플러스 2일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조금 같이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어떤 경우는 제2영업일이라고 나오고 어떤 것은 T 플러스 1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매 방법 한번 볼게요. 환매 방법. 환매 방법은 환매는 누가 하겠어요? 투자자가 하겠죠. 환매 주체는 투자자가 할 거고 환매의 상대방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환매의 상대방이 중요한데 환매를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누구한테? 내 펀드 환매해 주세요. 누구한테 하죠? 판매사 하겠다. 판매사. 내가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다. 그럼 삼성증권에 가서 환매도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판매사한테 청구합니다. 제1차. 가장 원칙적으로는 판매사한테 환매를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한 회사가 우리 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 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급불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에 뭐 큰 문제가 생겨서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신탁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로. 만약에 1차 판매사가 못할 경우 신탁업자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준다. 그러면은 집합투자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고요. 가장 먼저 판매사에 청구할 수 있고 판매사가 못 주면은 신탁업자한테 청구하고 신탁업자도 못 준다고 그러면은 집합투자업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환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환매 방법은 집합투자 기구 계산으로 환매하는 방법이 있고 판매사
계산으로 환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집합투자기구는 뭐고 판매사 계산은 뭐냐? 집합투자기구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에 예를 들어서 펀드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막 200억 투자돼 있고 뭐 채권에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억이 투자돼 있는데 누군가가 10억을 환매를 요청했어요. 그럼 이 돈을 여기 주식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 이 펀드가 지금 펀드가 200억 주식에 투자했는데 200억 중에서 10억 주식을 팔아서 10억을 팔면은 10억이란 현금이 생겼죠. 그 10억을 그 이제 투자자한테 주는 거. 이런 것을 집합투자기구 계산에 의한 그 환매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판매사 계산이란 것은 펀드에 주식 200억, 채권 100억 돼 있는데 이거 팔지 않고 판매한 회사, 판매사가 자기 회사 돈 10억만큼을 투자자한테 주고요. 이 펀드에서 10억만큼을 판매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계산에 의한 방법과 판매사 계산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원칙은 집합투자기구 계산에 의한 방식이 원칙입니다. 모든 펀드 환매 방식은 집합투자기구 계산에 의한 방식이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MMF 같은 경우, MMF 개인 대상으로 하는 MMF 같은 경우 판매사 계산으로 그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 계산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다. 알아두시고요.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환매 대금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환매 대금의 지급은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법에서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환매 대금 그 지급할 때 적용일이 보통 뭐 제2영업일도 제3영업일이죠. 실제로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한 3일에서 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줍니다. 요것은 뭐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보통 4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규약에서는 법에서는 보통 15일 이내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매 수수료가 뭐 같아요? 예금이 1년짜리 예금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에 1년 만기 예금이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만약에 해약을 한다. 그러면은 3% 다 안 주죠. 뭐 중도 해지 수수료 그래가지고 뭐 중도 해지 수수료 뭐 1.5% 이렇게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보통 뭐 예를 들자면은 뭐 3개월 이내 예를 들자면 3개월 이내에 환매 신청하면은 환매 수수료라는 걸 부담해요. 환매 수수료. 요게 은행 예금으로 보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빨리 환매를 해버리면 운용을 잘 못하잖아요. 그 운용자가. 그래서 조금 어떤 벌과금 형태 같은 이런 환매 수수료라는 걸 부과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A라는 펀드에 넣었는데 90일 이내에 한 60일 됐는데 다시 내 돈 내놔라 빼는 경우 일반적인 펀드는 이익금에 만약에 이익이 100만 원 생겼다면 이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징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떼는 거죠. 이익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나는데 100만 원에 70%의 70만 원을 환매 수수료로 뗀다고요. 그런 게 이제 환매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일정 최소한 펀드에 넣었으면은 뭐 3개월은 넘기거나 1년은 넘어야지 환매 수수료를 별도로 안 떼고 너무 일찍 빼버리면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환매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70만 원 부과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1억 투자자한테 이익이 100만 원 생겨가지고 그것의 70%인 70만 원을 환매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치자고요. 환매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투자자죠. 자기가 먼저 빨리 환매를 해버리니까. 이 환매 수수료 70만 원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판매사가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 환매 수수료를 만약 70만 원 받았다. 이것은 집합투자기구 펀드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요 돈은 그러니까 판매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증권에서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은 삼성증권이 7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 펀드가 있죠. 그 펀드 자산으로 집합투자기구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문제 중에 환매 수수료는 판매사의 수익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환매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은 중간에 환매한 사람들이 그 환매 수수료 낸 것을 계속 먹으면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익증권 투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펀드하고 똑같은 말이라 했죠? 펀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임의식과 목적식, 투자 방식 임의식과 목적식입니다. 임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 기간이나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 제한 없이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목적식은 거치식, 적립식, 목표식이 있는데 거치식은 한 번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고 그냥 한 번에 딱 넣는 거. 적립식은 얼마씩 매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적금식 은행으로 보면은 적금하듯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립식이라고 하고요. 목표식은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만들고 싶다. 그래서 3천만 원 될 때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또 투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목표식입니다. 대충 뭐 수익증권 투자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수익증권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기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다만 이제 목적식 같은 경우에는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투자 기간 같은 경우도 임의식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요. 목적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 저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납입 수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전으로 납입하죠. 금전으로 납입한다는 게 뭐야? 돈 현금으로 하거나 또 수표, 어음 이런 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공모펀드는 모두 금전으로 납입하고 금전으로 환매합니다. 다음 만기 지급일이 이제 가끔 이제 문제화돼서 나오긴 하는데 만기 지급일을 월 연으로 했을 때 월 또는 뭐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연으로 했을 때는 만기되는 월의 최초 납입 상당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2014년 2월 10일 날 그 가입을 해가지고 1년 만기로 가입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2015년 2월 10일 요 해당일이 딱 만기일이거든요. 그리고 만기일을 일 단위로 정했을 때 일 단위로 정했을 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영업일에 해당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영업일 무슨 소리냐면은 2월 10일 날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10일 가입하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2월 20일 다음 영업일 2월 21일이 만기일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해당일의 다음 영업일이 만기일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출 방법은 펀드를 여러 번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떤 A라는 펀드에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월 1일 날 500만 원, 5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 찾는다고 치자고요. 돈을 1,000만 원 찾고 펀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싶어. 그러면 요때 넣은 것 빠질까요? 요때 넣은 것 빠질까요? 요때 넣은 것 빠질까요? 요때 가장 먼저 넣은 것이 빠집니다. 가장 먼저 넣은 것이. 이것을 보고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펀드를 인출하는 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빠진다고. 여러 번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빠져요. 요 뒤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1,000만 원이. 근데 요게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가장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빠져요. 이게 선입선출법이거든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펀드는 인출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펀드 영업 실무와 관련해서 펀드의 판매, 환매 방법, 투자 방식,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드 판매, 환매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펀드를 매수할 때 기준가, 그 다음에 환매할 때 기준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를 통해서 많이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